얼마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출연자가 성희롱 논란에 또 휩싸였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 중이었던 하민호 씨가 문제였는데요. 본래 오디션 기간 동안에는 SNS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다수의 팬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집으로 올 것을 권유를 하면서 이 성희롱 논란까지 번졌는데요. 결국 프로듀스 하차와 함께 소속사와의 계약도 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민호 씨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응원하는 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건데 스타와 팬 사이에 좀 넘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븐틴 같은 경우는 한 팬 사인회에서 어떤 팬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메모장에 남겼는데 네. 밥주라고 하트라고 답을 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논란이 됐고 근데 또 최근에 이 친구들이 그 팬들한테 받은 선물을 지인한테 전달한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또 한 번 논란이 됐고요. 소년24 화영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팬 XXX에서 똥내가 난다라고 팬을 험담한 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결국 팀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어휴. 네, 어우,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심한데요? 그렇죠. 네. 심하죠.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들의 행동 중 하나가 사실 또 이 일정 팬과의 일명 친목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나온 용어죠. 특정 사람들끼리 이제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좀 배제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돌 팬덤에서는 연예인하고 특정 팬 사이, 그러니까 다른 팬들은 차별화된 사적 관계를 맺는 거를 좀 금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팬덤의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컨대 인피니트의 동우 씨 같은 경우에는 혼마 사진전에 등장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또 NCT 해찬 씨의 경우에는 사생 팬들과의 친목질 증거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다수 나와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뭐그 곽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혼마가 뭐예요? 진짜 뭐예요? 네, 홈페이지 마스터의 줄임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 팬덤 문화의 독특한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이돌 분들을 팔로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고가의 뭐 DSLR이나 대포 장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팬들도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스케줄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많은 팬들이 이제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진집을 만든다거나 뭐 굿즈 등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한 수익을 가지고 또 이 활동비를 버는 식으로 한 일종의 뭐랄까요, 아이돌 팬덤에서 나타난 신종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이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과 뭐 소통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팬들이 소통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네. 소통을 원하죠. 그러니까 특정 팬과 그 친목질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팬 입장에서는 나도 좋아하는데 특정 팬하고만 교류를 하면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게 아이돌 입장에서도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모 걸그룹 멤버는 그 높은 고가의 선물을 그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조공을 하는 팬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선물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그 사생팬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욕하면서 좀 예쁘장하게 생긴 한 사생팬들하고는 뭐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좀 이런 게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이랑은 그런 조금 일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때는 저기 뭐 이제 쌍두마차가 이제 김한선, 이지연 씨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한선 씨를 좋아했고 네. 제 친구는 뭐 이지연 씨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메가더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넌 왜 김한선 씨를 좋아하냐? 너는 왜 이지연 씨를 좋아하냐? 그래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은 다르지만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더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질투심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팬카페 있어요. 누구요? 저는 팬클럽은 아니고 이제 카페인데 예, 누구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제 팬들이 있다고요. 제가 본인이 팬이 거기 아니에요. 팬이 아니고요. 네. 예.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네. 아니 저는 어디 방배동에서 카페 하시는 줄 알고요. 네. 아니 근데 아이돌한테 있어서는 정말 팬덤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럼요. 뭐 아이돌의 흥망성쇠에 팬덤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의 지원 없이 아이돌이 뜬다는 것 자체가 워낙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주요 수익이 물론 팬덤에서 나오는 것도 큽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 팬덤하고 달리 아이돌 팬덤 그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팬덤이 작을 때는 발생해도 대처하고 뭐 수정하는 게 수월한데
규모가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작은 문제도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스타와 팬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대다수가 결국은 아이돌의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팬과 가장 직접적으로 좀 마주할 일이 많은 게 아이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이돌 현장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늘 팬들이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팬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좀 함부로 대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건데 뭐 하지만 팬덤 없이 스타도 없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팬들도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거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로에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서로 그 소중함, 가치를 알면 되게 좋은데. 네. 근데 그 아이돌 중에서도 팬들과의 밀당을 적당히 이쁘게 잘하는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아이유 씨가 그런 것 같은데 밀당을 굉장히 잘해서 이분이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뭐였죠? 조련의 마술사예요. 그 밀당을 잘해서 조련을 잘한다. 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아이유 씨가 그 인기가요에서 5년 전에 팬들한테 쪽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이 쪽지를 가지고 나에게 오면은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 정말 한 남성 팬이 팬 사인회에서 그 쪽지를 가지고 나타난 오, 거예요. 야.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분하고만 사진을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특혜를 줘서 저런 인증샷을 남기게 된 거죠. 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아이유 씨가 매니저한테 스케줄 왜 이 스케줄 가야 되냐 뭐 이런 투정을 부리는데 매니저가 이거는 팬들과의 약속이니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유 씨가 바로 그럼 바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수긍을 해요. 그런 메시지를 공개를 해서 팬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스트죠. 현 하이라이트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팬덤이 없었으면 이번에 하이라이트의 새 출발이 불가능했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잘 해결됐다고 하지만 소속사 분쟁 끝에 대부분 멤버를 존속한 채 다른 이름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례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불투명했거든요. 근데 스타트가 이번 나쁘지 않았죠. 팬덤에 든든한 화력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비스트와 뷰티 시절부터 워낙 훈훈한 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이라이트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저 정리하는 의미로 두 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스타와 팬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근데 팬덤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스타와 팬 사이는 일방향이 아닌 이제 쌍방향 동반자의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팬덤 문화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이제 사생팬 문화랑 그 고가의 조공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가의 조공이 당장 스타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스타의 좀 습관과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건데 저는 팬덤이 일방적으로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좋은 꼭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스타한테 쓴소리 할 때 쓴소리를 하고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스타가 팬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좀 먼저 팬덤 먼저 스스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워낙 좋은 말씀 잘해주셨고요, 김지영 기자. 네, 이제 팬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당연히 적극 권장이 마땅합니다. 근데 팬덤이 아니라 팬 중에 누구, 어떤 특정한 개인들과 관계를 맺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 부작용들이 자칫 또 팬덤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배려이고 예의이고 존중이라는 점을 서로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곽우신 기자 그 말 나온 김에 지상렬 팬이라고 생각하고 쓴소리 한번 해주세요. 뭘 좀 고쳐라. 아재 개그를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좀 더 아하. 젊은 팬들이 더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네네.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아재 아무래도 개그. 팬덤이 너무 이 같이 나이를 들어가도 좋지만 또 신진 팬들에게 유입이 되지 네네. 않겠어요? 그런 예. 장벽으로서 조금 낮춘다면 좋지 예. 않을까. 와, 이거 네, 알겠습니다. 100% 평소에 네네. 생각하고 계셨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학교 로딩 중. 네. 알겠습니다. 자, 연예가 포커스에서요. 잠시만요. 머리가 아프려 그러네, 갑자기. 산업체. 네, 자, 팬과, 그러니까 스타들과 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고요.